오랜만에 돌아온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 편입니다. 오늘 다뤄볼 듀얼은 배틀시티 8강전이죠. 유우기와 바쿠라의 대결입니다. 알고 보면 꽤나 극적으로 끝난 듀얼이지만 바쿠라의 위저보드가 더 기억에 남았던 듀얼이기도 한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 위저보드 카드에 대해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위저보드는 죽음을 의미하는 D, E, A, T, H 5개의 문자를 모두 모았을 때 남은 라이프에 관계없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카드 일러스트를 보면 5개의 문자 중 첫 번째인 D가 그려져 있는데요. 발동과 동시에 이 D 문자가 필드에 출현하게 되고 상대의 엔드 페이지에 패 또는 덱에서 그 다음 문자를 서치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문자 카드를 뽑지 않더라도 턴이 지날 때마다 자동으로 문자가 하나씩 채워지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위저보드가 발동하고 남은 문자인 E, A, T, H가 채워지는 4턴 동안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라이프가 남아있더라도 패배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자인 D는 지속 함정 카드이고 나머지는 지속 마법 카드인데요. 모두 지속 계열 카드이기 때문에 발동 후 필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5장이 필드에 모두 모이는 순간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바쿠라가 이 카드를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본론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 등장하는 카드 효과들은 모두 애니메이션 내의 효과이며 실제 카드의 효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틀시티 8강전은 바쿠라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림의 수문자를 드로우합니다. 그리고 그림의 수문자를 공격 표시로 소환하고 턴을 마칩니다. 유우기의 턴입니다. 환상수왕 가젤을 드로우합니다. 바쿠라 필드에 있는 그림의 수문자는 수비력이 더 높은 몬스터입니다. 선공을 잡은 바쿠라가 리버스 카드도 없이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내놓은 건 어딘가 수상하죠. 유우기도 그 점을 의심하지만 일단은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환상수왕 가젤을 공격 표시로 소환하고 그림의 수문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패에 가지고 있던 마술의 주문서를 세트하고 턴을 넘깁니다. 바쿠라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하고 몬스터 카드, 악몽의 망령을 공격 표시로 소환한 뒤 턴을 마칩니다. 첫 턴과 매우 비슷한 패턴입니다. 공격력보다 수비력이 높은 일반 몬스터를 굳이 공격 표시로 소환했죠. 유우기의 턴입니다. 마그넷 워리어 감마를 드로우합니다. 그대로 공격 표시로 소환하고 배틀합니다. 마그넷 워리어 감마로 악몽의 망령을 공격하고 환상수왕 가젤로 직접 공격합니다. 바쿠라는 라이프를 크게 잃었습니다. 바쿠라의 턴입니다. 위저보드를 드로우합니다. 이번에는 목없는 기사를 공격 표시로 소환하고 턴을 넘깁니다. 듀얼이 시작되고 바쿠라의 턴은 판에 박은 듯이 똑같습니다. 공격력보다 수비력이 높은 몬스터를 굳이 공격 표시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턴을 종료하는 거죠. 덕분에 라이프는 2000밖에 남지 않은 상태고 유우기 몬스터의 공격력의 합계가 3000이니까 목없는 기사의 공격력을 빼면 바쿠라는 1550의 데미지를 받는 게 이미 확정입니다. 그러면 바쿠라 라이프는 450밖에 남지 않게 되니까 유우기가 공격력 450 이상의 몬스터를 소환하기만 하면 듀얼은 여기서 유우기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배틀시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유우기 덱을 잠깐 떠올려보면 크리보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몬스터들은 대부분 공격력이 450 이상이기 때문에 유우기의 패에 몬스터 카드가 있기만 하면 유우기의 승리입니다. 자, 과연 유우기의 패에 몬스터 카드가 있을까요? 유우기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합니다. 유우기의 패는 다음과 같습니다. 힘의 집약, 죽은 자의 소생, 융합 해제, 카드 파괴, 악마 지불입니다. 없어. 몬스터 카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우기는 있는 몬스터들로 공격합니다. 마그넷 워리어 감마로 목없는 기사를 공격하고 환상수왕 가젤로 직접 공격합니다. 바쿠라의 라이프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바쿠라의 턴입니다.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이때 바쿠라의 패는 이렇습니다. 다크 네크로피어, 암흑성역, 침묵의 사항령, 위저보드. 나머지 2장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바쿠라는 다크 네크로피어를 공격 표시로 소환합니다. 레벨 8인 몬스터이지만 소환 조건이 특이한 몬스터인데요. 묘지에서 악마족 몬스터 3채를 제외하고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바쿠라가 그동안 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다크 네크로피어 소환을 위한 몬스터 3채를 묘지로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크 네크로피어의 공격력은 2200. 유우기 필드의 어느 몬스터를 공격하더라도 이길 수 있지만 바쿠라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암흑 성역과 위저보드를 세트하고 턴을 넘깁니다. 바쿠라 입장에서 보면 유우기 필드에 있는 리버스 카드가 신경 쓰입니다. 행여나 공격 반사 계열의 함정 카드이기라도 하면 그땐 정말로 패배하게 됩니다. 바쿠라가 덮어둔 암흑 성역과 위저보드는 카운터 계열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유우기의 함정 카드에는 대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 방패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낫겠죠. 유우기의 턴입니다. 블랙 매지션 걸을 드로우합니다. 그리고 환상수환 가제를 제물로 바쳐 블랙 매지션 걸을 소환합니다. 리버스 카드 마술의 주문서를 발동하기 딱 맞는 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마술의 주문서로 블랙 매지션 걸의 공격력을 500포인트 상승시킵니다. 예상치 못한 리버스 카드의 정체에 바쿠라는 당황한 모습을 보입니다. 유우기는 블랙 매지션 걸로 다크 네크로피어를 공격하여 파괴합니다. 바쿠라의 라이프는 겨우 150. 마그넷 워리어 감마의 공격을 받으면 그대로 패배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쿠라의 필드 마법 암흑 성역이 발동됩니다. 이 카드는 두 가지 특수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몬스터 카드 존에도 마법 함정 카드를 놓을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상대 몬스터 한 장을 골라 원령을 빙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원령은 상대 몬스터에 장착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장착된 몬스터가 공격했을 시에 그 공격은 무효화되며 상대는 그 공격력의 절반만큼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그만큼의 라이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피읍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상대방은 원령이 어느 몬스터에 장착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해서 원령이 붙은 몬스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린다면 공격도 무효화되고 공격력의 절반만큼의 라이프를 상대에게 흡수당하는 거죠. 그리고 암흑 성역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엔드 페이지에 몬스터 한 채를 제물로 바쳐야 유지 가능하다는 것과 다크 네크로피어가 묘지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모든 효과가 무효화된다는 건데요. 바쿠라는 이 암흑 성역을 발동하기 위해 다크 네크로피어가 묘지에 묻히기를 기다린 겁니다. 암흑 성역의 효과로 필드에 원령이 출현했습니다. 유우기는 이 원령을 볼 수 없고요. 이 상황에서 원령이 빙의된 몬스터는 당연히 공격 기회가 남아있는 마그넷 워리어 감마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효과가 발동되면 어떤 효과인지 설명을 해줘야 하지만 듀얼 몬스터즈 시리즈에서 인성 끝판왕인 바쿠라가 그딴 걸 해줄 리가 없죠. 덕분에 아무것도 모르는 유우기는 마그넷 워리어 감마에게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공격은 무효화되고 공격력의 절반인 750이 유우기의 라이프에서 빠져나가 바쿠라에게 추가됩니다. 다시 바쿠라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하고 덮어둔 카드, 위저보드를 발동합니다. 상대방의 엔드 페이지에 죽음의 메시지 카드 E, A, T, H를 차례로 패 또는 덱에서 가져올 수 있고 모든 문자가 모여서 데스가 완성되었을 때 무조건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암흑 성역의 진가가 발휘되게 되는데요. 모든 메시지 카드를 모으기 위해서는 총 5개의 마함존이 필요하고 이걸 다 쓰게 되면 다른 카드를 세트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 조건으로 승리하려면 최소 4턴이 필요한데 마법 함정 카드를 하나도 쓰지 않고 4턴을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암흑 성역은 최대 10장까지 마법 함정 카드를 놓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위저보드와 꽤 좋은 콤보인 셈이죠. 이 시점에 바쿠라의 패는 이렇습니다. 침묵의 상령 2장, 암흑의 문, 지방령입니다. 바쿠라는 패에서 암흑의 문을 발동합니다. 이 카드는 한 턴에 공격할 수 있는 몬스터를 한 채로 제한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사항령을 세트하고 지방령을 공격 표시합니다. 지방령은 암흑 성역을 유지하기 위한 코스트입니다. 바쿠라는 턴을 마칩니다. 초반에 꽤나 일방적이었던 흐름이 암흑 성역과 위저보드의 콤보로 조금이나마 바쿠라에게 유리해졌습니다.
겨우 라이프 150을 남기고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듀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쿠라는 3000년을 거슬러 온 빌런이기도 하고요. 결말은 2탄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사드립니다.